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모두 다른 원소의 순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열이라는 것은 이건 나열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열하는데 자, 어떻게 하나 보시죠. 순열은 각각의 원소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permutation이라고 해서 P자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순열은 각각의 원소를 나열하는 것이다. 이것을 나열한 모양이 한 개라도 다르면 다른 순열이 된다 이거죠. 지금 모두 다른 원소의 경우입니다. 나열한 모양이 완전히 같아야 같은 순열이 된다. 여기 이제 A, B, C, D 5개의 문자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르죠. 나열하는데 이 순서가 전부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A, B, C, D, B, D, C, A, B, A, D, C, A도 다 달라요. 이러면 이제 다 다른 순열이고 이들은 순열의 경우의 수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순열을 하는데 A, B, D, C 있고 B, A, D, E, C 다 달리죠. C, E, A, B, D. 근데 여기 또 A, B, D, C하고 이것이 같은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한 개는 이거는 삭제돼야 돼요. 이건 삭제하고 다른 것들만 모아서 이렇게 온 것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같은 순열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같은 순열이 있으면 그중 한 개만 순열의 수로 계산해요. 겹치면 한 개만 고유한 한 개만 순열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순열의 순서는 모두 고유하고 서로 달립니다. 이렇게 모든 다른 원소의 순열은 이렇게 해서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같은 것은 다 한 개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A부터 H까지의 글자가 일단 서로 다르죠. 글자를 가진 8개의 카드, A부터 H면 8개의 카드입니다. 이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르죠. 모두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른 8개의 카드 중에서 8개를 모두 뽑아서 8개를 모두 차례로 뽑아서 나열하는 순열,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니까 순열이죠. 이럴 때 그 경우 수는 얼마나 되는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8개의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서로 다른 8개의 카드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차례로 이제 뽑아 나갈 거니까 맨 처음에 이제 뽑을 수 있는 경우 수는 이 8개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우 수가 몇입니까? 8이죠. 8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경우 수는 8이에요. A 뽑을 수도 있고 B, C, D 혹은 E, F, G, H의 8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맨 처음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8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C를 뽑았다고 하죠. C를 뽑았으면 두 번째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C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카드는 7개죠. 그 7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그 경우 수는 7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를 뽑았다고 하면은 2를 뽑으면 세 번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C하고 2가 빠졌기 때문에 남은 6장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뽑는 경우 수는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G를 뽑았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뽑을 때는 어떻게 되죠? C, E, D가 빠진 8장 중에서 3개가 빠진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우 수는 5이 됩니다. 5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뽑으면요. 그 다음에 뽑을 경우 수는 4장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뽑는 경우 수는 남은 것이 3장이니까 3이 되고 그 다음 한 장 뽑으면 2장이 남는데 거기서 뽑는 경우 수는 2가 되고 나머지 한 장의 경우 수는 한 장만 남았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8개를 뽑아서 모두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8, 7, 6, 5, 4, 3, 1 쭉 곱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나열할 수 있는 순서예요. 어떻게든 여기서 이걸 뽑고 그다음에 이걸 뽑고 이걸 뽑고 이걸 뽑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나열로 보는 거죠. 이것이 나열로 보는 거죠.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경우 수는 이렇게 해서 8부터 1까지 곱해서 4320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8 팩토리얼이라는 이걸 부호를 쓰죠. 8 팩토리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8부터 1까지 곱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퍼미테이션 순열의 식으로 쓰면 8개 중에서 8개를 뽑아서 나열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8개를 모두 뽑아서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서 8p 퍼미테이션 8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n 퍼미테이션 n 8 팩토리얼 8은 8 퍼미테이션 8은 8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이 같은 경우에요. 서로 다른 8개 카드라든가 8개 어떤 원소가 있을 때 이것을 전부 다 8개를 모두 나열해 나가는 그러한 그 경우의 수가 8 팩토리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8가지 경우, 다음에 7가지 경우 나오니까 다 곱해야죠. 그래서 8 팩토리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순열 조합 모든 거 할 때 처음에 나오는 기본적인 식이 되어 8 팩토리얼 혹은 n 팩토리얼 이랬죠. n 팩토리얼. n개의 서로 다른 원소를 모두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런 8 팩토리얼 혹은 n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개가 아니고 모두가 아니고 3개까지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수는 우리가 이렇게 돼서 세 번째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이죠. 3개까지 뽑는 경우에요. 이를 식으로 쓰면은 8, 7, 6 해가지고 8 곱하기 7 곱하기 6 해서 504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또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8 퍼미테이션 3 이렇게 쓰죠.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8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8, 7, 6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8 곱하기 8 마이너스 1, 또 8 마이너스 2, 8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8 마이너스 2인데 요건 이제 8 마이너스 3개까지 뽑는다고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면 8 마이너스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8 마이너스 1, 8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우리가 3개까지 뽑아서 이 셋이라는 숫자를 살리려면 8 마이너스 3 플러스 1 하면 이게 8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 7, 6 하면 504인데 8, 7, 6이라는 건 8 곱하기 7 곱하기 6은 8, 7, 6, 5, 4, 3, 2, 1 해서 다 곱한 다음에 5 곱하기 4 곱하기 3, 2, 1로 다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표현 방법을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은 504, 8, 7, 6이라는 건 8, 7, 6, 5, 4, 3, 2, 1 곱하고 또 분모에다 다시 5, 4, 3, 1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위를 다 하면 이건 8 팩토리얼이고 5, 4, 3, 1은 어떻게 되죠? 8 마이너스 3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니까 8 마이너스 3 하면 5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 4, 3, 1 해가지고 8 퍼미테이션 3은 8 팩토리얼을 8 마이너스 3 이거 이제 기억하기가 쉽죠. 8 마이너스 3 팩토리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생각하고 외워도 되지만 8 퍼미테이션 3을 더 쉽게 계산하는 것은요. 결국은 잘 보세요. 3이니까 8부터 1개, 2개 하나씩 내려가서 3개까지 내려가면 돼요. 3개까지 내려가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키면은 서로 다른 n개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순열의 경우에 대해서 그
그 경우 수는 어떻게 되느냐? n 서로 다른 n개 원소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순서는 여기와 같이 8이면 8, 7, 6 이렇게 되고 n개 중에서 r이면 r개라고 이렇게 일반식으로 쓰면 n-1, n-2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3개면은 여기 3개면은 사실은 8-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876에서 사실은 2를 빼는 거예요. 3개까지 하면 사실 2를 빼는 거니까 n-r에서 하나 더하듯이 이렇게 하나 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항을 곱해 나가면 됩니다. 결국은 n 퍼뮤테이션 r은 제일 큰 n부터 r개까지의 항을 곱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8 퍼뮤테이션 3은 8, 7, 6 3개, 8 퍼뮤테이션 4는 8, 7, 6, 5 4개 이렇게 곱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 커뮤테이션, 10 퍼뮤테이션 5 하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10부터 하나씩 내려가서 19, 8, 7, 19, 8, 7, 6 그러면 5개가 되죠. 거기까지만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 7, 6이 되려면 여기가 5니까 n 10-5 플러스 1 하면 6이 되죠. 그래서 이 관계는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돼요. 이 식은 뭐 특별하게 잘 안 쓰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n에서 r끼를 뽑으면 r 항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r개만큼 곱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 식이 이 식입니다. 그래서 8 퍼뮤테이션 5 하면 다른 이 식을 뭐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5개 8, 7, 6, 5, 4 5개 항까지 곱해 나가시면 그 퍼뮤테이션 값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런 식은 어떤 때 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클 때 뭐 30 퍼뮤테이션 20 하면 이거 뭐 30개에서 30부터 퍼뮤테이션 20 하면 30부터 29, 28, 27, 26 해가지고 이렇게 20개를 곱해 나가려면 이거 뭐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엔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30 퍼뮤테이션 20 하면은 30 팩토리얼 그래서 30 마이너스 20 하면 이제 10 팩토리얼이 되겠죠. 10 팩토리얼 분의 30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데 이 계산은 이제 계산기로 되는 거지 필산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사실 계산기를 쓸 때 필요한 식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계산하는 건 뭐 이 정도 이상 안 나오죠. 이걸 이제 어떻게 손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건 긴 것들은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8 퍼뮤테이션 3 하든가 뭐 2라든가 작은 솜 4 이 정도 나오고 아주 큰 퍼뮤테이션인 경우에는 이 식으로 해서 계산기로 계산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수 같은 건 굳이 이렇게 신경 쓰기 할 필요 없이 그냥 8, 7, 6 3개 곱하면 돼요. 또 8, 5면 여기까지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 이 퍼뮤테이션도 다른 경우에도 이 퍼뮤테이션 식을 써요. 어떤 경우가 하면요. 자 볼까요? 비어있는 n개의 자리에 여기 지금 10개의 자리가 있는데 다 비어 있어요. 자리에 r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임의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게 r개의 원소 서로 다른 원소가 임의로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이제 문제로는 이 의자가 10개가 있는데 여기 학생이 A, B, C, D라는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 10개의 자리에 마음대로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자주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n개의 자리에 r개 원소가 서로 다른 원소가 서로 임의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는 경우의 수는 얼마나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퍼뮤테이션 순열의 식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런가 하면요. 자 A라는 학생이 먼저 자리를 A, B, C, D 중에서 누가 되든 어떤 학생이 먼저 10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이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의자를
차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개니까 10개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까지 아무데나 앉을 수가 있으니까 첫 번째 학생이 이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생의 경우는 첫 번째 학생이 여기 어딘가 놓여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학생은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학생이 예를 들어서 5번에 앉았다면 5번 빼고 나머지 9개 중에 하나를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경우는 9이 되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학생이 5하고 두 번째 학생이 8번에 앉았다면 세 번째 학생은 5번하고 8번을 뺀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 8개 의자 중에서 하나 앉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이 택할 수 있는 경우, 자리를 택할 수 있는 경우 수는 8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학생은 의자 3개가 앉아 있으니까 나머지 7개 중에서 한 군데를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19, 87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19, 87을 순열을 수학적 식으로 쓰면 10 퍼뮤테이션 4. 이것이 하나의 수학식이죠. 순열의 수학식이에요. 10 퍼뮤테이션 4, 19, 87 이렇게 돼서 곱하면 그것이 이제 이 4명의 학생이 10개의 빈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순열이나 여기서 뭐 순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순열의 식이 되는 것입니다. 10 퍼뮤테이션 4.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순열의 식이 나오는 거지. 이게 먼저 순열이다 이렇게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건 순열의 식으로 되니까 이것이 순열의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열의 문제가 돼서 이게 쓰는 게 아니라 이 경우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다 해보니까 19, 87이 되니까 이건 순열의 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순열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순열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일렬로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곱해지는 건 이런 경우는 다 순열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건 순열의 식이다 해서 이런 문제가 이제 순열의 문제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수를 또 해보니까 이렇게 19, 87하고 이런 그 숫자가 하나씩 낮아지면서 곱해지는 뭐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다 순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생각하고 계산해서 이러한 19, 87 혹은 5, 4, 3이 뭐 12, 11, 10 이렇게 숫자가 계속 하나씩 이제 낮은 숫자로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 수가 나오면은 그런 건 다 순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식으로 순열은 n permutation r 이렇죠. 여기서 어떻게 곱하죠? n부터 시작해서 r 항까지 항이 r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해 나가면 돼요. 7 퍼뮤테이션 3항은 7부터 7, 6, 5 3개 곱하라는 얘기고 7 퍼뮤테이션 4항은 7, 6, 5, 4에서 4개 항까지 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식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열에 대한 식, 이 퍼뮤테이션, 원소가 모두 다른 그러한 그 n개 중에서 r개를 추출해 가지고 나열하는 것이죠. n 퍼뮤테이션 r 이거를 이제 수학적 식으로 쓰면 n-를 해가지고 r개 항까지 내려가면 그때 그 숫자는 n-r 플러스 1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r개 항까지만 내려가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쭉 계산하면 아까 계산한 것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n-r은 n-r까지인데 n-r 플러스 1까지인데 여기다 그 다음 아래 숫자는 n-rn이에요. 여기부터 이게 다 곱해놓은 걸 분모분자에 곱해주면 되니까 이건 n 팩토리얼 분의 n-r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그냥 평범한 일반식입니다.